핵 은닉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고 약속 위반이 발생되면은 모든 제재가 다시 부활하고 더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북한과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자 쟁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돌이킬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른바 가역성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중지는 맘먹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북한은 지금 풍계리의 핵시험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서 핵실험 못한다.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의 대부분은 비가역적인 반면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종전선언이든 또는 뭐 연락사무소든 이거는 미국 정부가 철회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이 말로만 하지 자기네들 실질적인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고, 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나 또 의회 같은 데서는 실제로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한 게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중단한 건 맞지만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하지만 정말 전문가가 확인해서 검증한 게 아니라 이것 언론인들 몇 명 모아놓고 사진만 찍게 해서 관찰만 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창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는 기자들만 대동해서 구경시켜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도 요구를 또 완전히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북한은 그 요구를 받아줄 테니까 대신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완료돼서 평화조약이나 아니면 여타 제도적으로 체전제를 보장해주는 그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북한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종전선언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뭘 믿고 그걸 약속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른바 미국이나 한국 또는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보장해 주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너희가 비핵화를 시작하면 너희 체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책선언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판문점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남북 간의 종전선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전쟁 종결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은 북한이 그 다음부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해서 설립된 부대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더 이상 유엔사가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다가 지난번 이제 1월 18일 날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제안합니다. 김영철은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 문제하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하고 주한미군은 분리돼 있다 이렇게 현재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핵무기나 핵물질을 숨겨놓지 않겠냐. 핵 은닉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핵물질이나 핵탄두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는 지휘 통제 체제, 즉 전략군도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냅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냅백 조항이라는 것은 무역 협상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나 두 가지라도 약속 위반이 발생되면은 모든 제재가 다시 부활하고 더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이제 핵 억제에 관한 건데요. 사실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적국들이
겁을 먹고 덤비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국제 정치에서는 이제 이 핵 억제력을 3C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capability, 능력. 두 번째는 communication, 전달. 세 번째는 credibility, 믿음성.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억제력이 안 되고요.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달돼서 상대방이 믿어야만 핵 억제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다라고 했으면 전달이 어떻게 되냐면 핵이 없는 걸로 전달되고, 그래서 상대국들,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북한이 핵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실제로는 숨겨놓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숨겨놔 봐야 그것은 상대방의 위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억제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냐, 지식이. 그래서 실제로 약속대로 다 폐기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밀리에 이걸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각종 도면 같은 경우는 다시 그려낼 수도 있고, 사실은 USB 하나에 넣으면은 도면은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1992년도에 미국과 옛 소련이 합의해가지고 non-루가 프로그램,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 등록을 시킵니다. 지금 북한에는 핵심 인력들이 한 2,000여 명, 그 다음에 주변에 단순 기술까지 쳐서 한 2만 명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군수 기업에서 민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정년이 돼서 은퇴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지급해주고, 미국이 매년 4억 달러씩 지급을 해서 1992년에서 시작해서 2012년까지 20년 동안 운영을 해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완전히 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non-루가 프로그램의 창시자의 하나인 루가 상원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 부분들이 북한에 어떻게 적용될 수인가를 이제 질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느냐, 또 포기한다 하더라도 은닉하지 않겠냐, 또 은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머릿속에 있는 핵 지식들이 다시 또 재개발에 이용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북한과 미국이 신의에 입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착수 안 하는 게 문제지, 합의하고 이행할 경우는 이거는 되도록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한테 속고 있다. 지금 이제 견해를 보면은 북한한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속진 않았지만 속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여러 시스템적으로 다 막는 장치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남아공화국이 자발적인 비핵화 했을 때도 나중에 IAEA가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고요. 또 옛 소련이 붕괴됐을 때 옛 소련의 세계의 연방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 핵 폐기와 또 사후 관리 문제까지 해가지고 2012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완전히 이런 나라들을 이제 비핵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우려와 달리 실제로 이런 것은 국제적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금처럼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로드맵 합의가 안 된 게 문제지, 일단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행되면은 사실 되도록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갖는 이유는 이번에는 뭔가 비핵화의 어떤 초기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다, 이행 로드맵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해커 박사가 얘기했듯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이런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회의론보다는 적어도 이런 그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이 필요하고요.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작업들이 바로 미국의 역할이고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